안녕하세요. 더피플랜트의 레티소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알보를 처음 키울 때 물어보는 질문 중에 이제 몬세라 알보 삽수를 언제쯤 식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하나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몬스테라 알보 삽수 혹은 이제 그 삽수라고 부르는 게 이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요렇게 자 이렇게 잎과 줄기와 뿌리 내지는 이제 기근을 포함하는 요런 개체들을 이제 흙에 식재를 할 때 어느 시기쯤이 이제 적당한지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이게 정확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꼭 언제 심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또 굳이 이거를 꼭 물꽂이를 했다가 흙으로 가야 된다 이런 법칙도 없어요. 사실 초창기에는 이제 뭐 2018년, 19년 몬스테라 알보가 이제 막 국내에 이제 그 알려지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농원들에서 요 몬스테라 알보를 식재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물꽂이를 하지 않고 그냥 흙으로 바로 이제 흙에다가 식재를 하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유기물이 없는 무비상토라는 비료기가 없는 흙에다가 바로 식재를 할 경우에 좀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0-80% 이상 확률로 이 삽수를 순화시키는데 성공을 하는 데다가 흙에 바로 식재하면 한 달 정도만 지나면은 얘가 바로 흙에서 순화가 거쳐가지고 순화가 다 돼가지고 이제 싹이 올라오는 그런 이제 속도를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꽂이를 했다가 흙으로 옮기는 이제 2달 내지 3달이 걸리는 과정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으로 그러니까 절반 정도 시간만 들여가지고 순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흙에 바로 식재하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도 이제 초반에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운이 나쁘게 되게 좋은 개체나 비싼 이제 탑삽수 비싼 개체들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 죽을 확률인 20% 안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옐로몬스테라 탑삽수를 그때 당시 가격으로 거의 몇백만 원 되는 거를 한번 이제 흙에 바로 식재했다가 날려먹은 적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기근이 짧은 애들일수록 이제 흙에 바로 식재하면은 유기물에 의해서 이제 기근이 부패가 돼가지고 이제 썩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저도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물꽂이를 한 다음에 흙으로 옮기는 식으로 좀 기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삽수를 식재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도대체 언제쯤 삽수를 식재하면 좋은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게 됐는데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보통 몬스테라를 자르면 커팅을 하면은 탑삽수의 경우에는 기근이 요 정도 되게 짤막하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 좀 더 길 수도 있지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물에다가 얘를 담궈 놓는다고 하면은 뿌리가 보통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요 정도 상태까지 자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잔뿌리도 하나 나왔죠. 이렇게 미세하게 잔뿌리. 자, 요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사실은 이 상태에서 흙에 식재해도 거의 이제 그 무비상토 좋은 흙에다 식재를 하면은 90% 확률로 살아남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운이 나쁜 경우에는 이 절단면이 썩어 간다던가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부패할 수가 있어요. 지금 물에 담가놨는데도 여기가 약간 감염돼가지고 이제 절단면이 녹았죠. 살짝 썩어 들어갔는데 사실 얘가 이제 잔뿌리가 나고 성장을 시작하면 여기서 이제 더 썩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몬스테라 이제 삽수를 커팅을 하고 나서 이 절단면에다가 기온알이나 뭐 이런 그 약재를 바르느냐 안 바르느냐 가지고도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이제 많이 번식을 해본 결과는 사실 크게 바르나 안 바르나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 하나의 공정이 더 들어가는 게 신경이 되게 많이 쓰이는데 사실 이제 이걸 발라도 썩을 애는 썩고 안 발라도 안 썩을 애는 안 썩고 삽수가 건강하면은 안 썩기도 하고 또 썩어 들어가다가도 이제 이렇게 그 잔뿌리가 나오고 자라기 시작을 하면 싹이 나기 시작하면 또 썩어 들어가는 게 멈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여기에다가 이제 그 결단면에다가 약재를 바르는 거는 본인 선택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물론 이게 나의 되게 소중한 단 하나의 알보이기 때문에 이걸 꼭 살려야 된다 뭐 그런 경우에는 하시는 거는 뭐 굳이 말리지는 않지만요. 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커팅을 해서 물꽂이를 해놓은 요 물에다가 이제 메네델 용액이나 뭐 이런 이제 활력제를 넣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일종의 유기비료예요. 되게 약한. 그러면 이제 유기물이 물속에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사실 이제 이 삽수가 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에너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유기물이 있다라는 거는 이 물에 있는 어떤 삽수의 뿌리를 유기물에 의해서 썩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물론 유기물 양이 되게 적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양날의 칼이고 또 되게 눈에 보이는 뚜렷한 어떤 효과를 주지는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에다 꽂아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투명한 병을 사용하느냐 투명한 병을 사용하느냐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사실 이제 불투명한 병에 담아놓으면은 뿌리 발달은 빨라지는데 이제 싹이 올라오는 거는 늦어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탑삽수들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뿌리만 있고 싹은 어차피 여기 정화 부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맨 윗잎 옆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어둡게 꽂아놔도 상관없어요. 어두울수록 좋아요. 탑 같은 경우에. 근데 중간 삽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죠? 이제 중간 삽수를 한번 보면 자 이거는 이제 뿌리가 좀 긴 중간 삽수인데 엄청 길죠? 자, 원래는 옐로우인데 이제 무늬가 좀 날아갔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눈자리가 있는데 이 눈자리는 빛을 많이 보면 좋아요. 왜냐면은 빛을 볼수록 이 성장이 유도돼서 싹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뿌리는 빛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두운 거에 놔두면은 싹이 더디게 나올 확률이 높고요. 어두운 병에 놔두면. 투명한 병에 놔두면 싹은 빨리 나오는데 뿌리가 발달이 느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태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뿌리 부분만 수태로 감아가지고 물에 적셔가지고 해놓기도 하는데, 꽂아놓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면 싹은 햇빛을 볼 수 있고 뿌리는 이제 그 빛을 안 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유도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 또 수태마리를 하다가 썩혀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태 자체도 이제 산성이긴 하지만 안 썩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수태마리를 권장드리진 않고 그냥 이제 어두운 병에 물꽂이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투명한 병에 그냥 물꽂이 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투명한 병에 하면은 이제 또 좋은 점이 이 뿌리나 절단면이 혹시 썩어 들어갈 때 빨리 알아챌 수 있어요. 이런 어두운 병에다 넣어놓으면은 사실은 이제 얘가 썩어 들어가는지 어떠는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고 다 썩고 난 다음에 발견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유리병에다가 그냥 투명한 유리병에다 하시는 것도 일종의 장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어느 정도 돼야 보통 식재를 하는 게 안전하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개체 같은 경우에 잔뿌리가 옆에서 많이 나왔죠. 보통은 이 정도가 되면 거의 99% 확률로 얘는 살아남습니다. 흙에 심더라도.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제 뿌리가 이제 흙에 들어가더라도 웬만큼 이제 잔뿌리들이 녹아내려도 얘가 흙에 적응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뿌리가 나오면 흙에 식재를 하면 안전한데 이거는 보통은 뿌리가 좀 긴 애들은 한 달, 아니면은 이제 좀 짧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라는데 2달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상태가 되면 이제 흙에 식재를 하시면 되고, 흙에 식재하고 나면은 사실은 거기에서 다시 한 달이나 2달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길게 잡으면 3달, 4달까지도 걸릴 수 있는 게 순화 작업이에요. 특히나 잎이 너무 큰 경우에는, 뿌리가 작고 잎이 큰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런 뭐 잎이 막 50cm 이상 되는 큰 삽수 같은 경우에 순화하는 데만 거의 반년이 걸리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잎이 작을수록 순화는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거. 다만 잎이 큰 거를 순화시키면 그 다음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성장세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찐잎이 좀 더 빨리 나온다던가 잎이 큼직큼직하게 잘 나온다던가 그런 경우는 있어요. 순화가 한번 끝난 경우에는. 또 이제 순화가 되게 더딘 개체들이 간혹 있어요. 뿌리를 더 먼저 발달시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한 달에서 3주에 잎이 하나가 나온다면은 순화가 좀 늦게 완료된 개체 같은 경우 뿌리가 튼실하게 먼저 자리 잡은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막 2, 3주에 잎이 하나씩 나중에 빨리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꼭 내 거가 순화가 이렇게 왜 이렇게 느리지 하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식물은 이게 문제가 있으면은 겉으로 티가 좀 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잎이 말랐다던가 뭐 이러면서 이제
좀 상태가 점점 나빠지면서 잎이 녹거나 그러는데, 겉으로 보기 멀쩡한데 계속 멈춰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식물이 혹시 뿌리가 계속 자라고 있는지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보통은 그 상황에서 이제 특별한 문제 없이 얘가 가만히 얼음으로 이제 멈춰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뿌리가 자라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커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맨 마지막 개체 같은 경우엔 뿌리가 아예 이렇게 흙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 경우에는 그냥 커팅을 해놓고서 그냥 두시면 됩니다. 무슨 의미냐? 자, 얘가 일단은 커팅이 된 상태에서 뿌리가 자리를 잡았잖아요. 뿌리가 자리를 잡은 상태이면은 얘는 일단 잘라놓으면 여기 옆에 이제 눈자리에서 싹이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밑에 것도 이제 눈자리에서 싹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나중에 분갈이를 하면서 얘를 분리해내면 됩니다. 근데 굳이 이 상태에서 커팅을 하고서 바로 여기서 뽑아내면은 잔뿌리들이 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분갈이를 하는 과정에서 얘가 자리 잡았던 뿌리가 다시 활착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미 땅속에 뿌리 박혀있는 개체 같은 경우에는 굳이 무리해서 이렇게 뽑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자른 다음에 그냥 두세요. 두시면 여기서 또 싹이 올라오고 얘도 따로 싹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분갈이 하면서 이거를 분리해내는 게 사실은 이걸 성장시키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절단을 해놓고서 그냥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여기서 이제 싹이 올라오고 밑에서도 싹이 올라오고 해가지고 두 개의 개체로 나눠지게 됩니다. 또 커팅을 하다 보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개체처럼 이렇게 뿌리가 정말 긴 개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거의 뿌리 끝이 순화가 완료된 개체들 같은 경우. 자, 이 경우에는 그냥 바로 흙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무비상토라고 해서 이제 비료기 없는 흙. 이제 보통 무비상토 하면은 코코피트 60%, 피트모스 30%, 펄라이트 10% 정도를 섞은 흙인데, 거기다 그냥 바로 이제 큰 화분에 식재하시는 게 좋아요. 이 뿌리가 꺾이지 않게끔 그냥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큰 화분에다 심으면 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화분이면 뿌리가 충분히 들어가겠죠. 뿌리가 꺾이지 않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아줍니다. 감은 다음에 여기다 이제 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흙을 심으실 때 처음부터 가득 채워서 심으시지 마시고 한 절반 정도 채운다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흙을 얕게 해가지고 이제 싹 부분이 올라오게끔, 될 수 있으면 싹은 빛을 보는 게 이제 싹이 빨리 자라게끔 유도가 되니까 그렇게 심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웬만큼 자라가지고 이제 위에가 커지면, 이게 얕게 심은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뿌리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흙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끔 완전히 자리 잡은 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싹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 흙을 더 덮어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아예 이게 뿌리가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게 깊숙이 심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런 츠가라고 부르는 이 측면에 싹이 흙 속에 묻혀버리면은 얘가 이제 싹이 안 올라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얘는 흙 속에서도 뚫고 올라오고요. 얘가 물에 잠겨 있어도 이제 싹이 올라옵니다. 다만 이제 잎이 펴졌을 때 물 속에 있거나 흙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얘는 흙 속에 있어도 되고 물 속에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자, 얘를 쉽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비상토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채우시면 됩니다. 별도의 배수충을 저는 잘 만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몬세라 자체가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도 1년에서 2년 정도가 되면 이 안이 뿌리가 가득 찰 정도로 몬세라는 뿌리 발달이 빠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분갈이를 자주 해주기가 힘들다 보니까, 만약에 자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뭐 배수충 만들고 겉에 멀칭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무비상토로 가득 채우고, 그래도 이제 몬스테라는 기본적으로 과습에 강하기 때문에 햇빛만 충분하면 과습에 걸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큰 화분에 사신 다음에 여기 무비상토로 가득 채우시고, 걱정하셔야 될 건 햇빛이에요. 햇빛만 충분하면 과습은 오지 않습니다. 화분에 굳이 작게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몬스테라는 뿌리가 워낙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 다음에 흙을 그냥 담으시면 돼요. 이 안에 보여드릴게요. 자, 무비상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무비상토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거를 쓰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배양토랑은 달라요. 다이소나 뭐 이런 데에서 파는 일반 상토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비료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지렁이 분변토라던가 이런 것도 당연하고요. 배양토 같은 것들도 그래요.
그래서 무비상토라고 써있거나 삽목용 배양토 뭐 이렇게 써있는 것들을 사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가격이 워낙 천차만별인데 또 좋은 흙을 쓰는 데들은 또 비싸게 돈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랑과 은혜 농원이라는 곳에서 파는 이제 무비상토가 좋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가격이 좀 비싸요. 다른 무비상토에 비해 거의 10배 가격인데 여러분의 이제 몬스테라가 소중하다면 그걸 쓰시는 것도 권장드려요. 어차피 그래봤자 8,000원이에요. 한 봉다리에 8,000원인데 한 봉다리면은 이제 큰 화분 하나 채울 정도의 흙은 나오거든요. 물론 이 정도 되는 건 약간 부족하기도 해요, 흙이. 그래서 한 봉다리나 두 봉다리 정도 주문을 하셔서 그걸로 이제 분갈이를 해주시면 식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요 정도까지만 채웠죠.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싹이 이쪽에 노출이 될 거고 여기 싹이 치가가 노출이 되고 이제 나중에 얘가 싹이 올라와서 뿌리가 흔들릴 수 있으면 흙을 더 채워줄 거예요. 자, 그리고 식재를 하면 항상 중요한 거는 물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이 뿌리가 처음 흙에 들어와서 활착할 수 있게끔 물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얘가 이제 순화되는데도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순화에 실패해가지고 뿌리가 썩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과습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 심었을 때는 무조건 물을 충분히 주세요. 다만 이 뿌리가 걱정돼가지고 또 파보고 다시 흙에 심고 또 파보고 다시 흙에 심고 이거는 이제 정말 기피해야 될 그 대표적인 일들인데 왜 그러냐면은 얘가 이제 뿌리에 활착하려면 물을 한번 줘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뿌리가 걱정된다고 한번 파보고서 다시 흙에 묻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물을 또 안 주면 뿌리가 활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또 주면은 이제 물이 계속 이제 흙을 적시기 때문에 얘가 과습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번 주고서 뿌리가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흙에 심으실 거면은 흙을 충분히 말리거나 흙을 아예 다 교체를 한 다음에 이제 심으시고 물은 무조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식물을 믿으세요. 한번 주시고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두시면 됩니다. 얘는 어차피 잘 살겠거니 라고 하면서 두시면 정말 잘 살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탑삽수를 한번 식재해 볼 건데 방금 보여드렸던 요 개체를 한번 식재를 해 보겠습니다. 자, 탑 같은 경우에는 중간보다 훨씬 더 쉬운 게 사실은 크게 이제 그 생장점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노출되는 거를 신경 쓰지 않고 어차피 탑은 제일 위에 이제 그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제 겉으로 노출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깊숙이 흔들리지 않게 한 번에 심으시면 됩니다. 보시면 요 정도 깊이로 그냥 심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깊숙이 심은 다음에 역시나 물을 충분히 흙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 주시면은 얘가 이제 뿌리가 활착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무비상토 같은 경우에 흙이 가볍기 때문에 물을 한번 주고 나면 살짝 이렇게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나면 그 위에 흙을 이제 더 덮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제 흙을 꾹꾹 눌러가지고 식재를 하면 흙이 가라앉는 게 좀 덜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몬스테라 알보 삽수 이제 커팅한 것들을 식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상세하게 알아봤어요. 사실 이제 예전에 이 식재 영상을 한번 찍기도 했었는데, 그 영상을 이제 찾기가 힘들다는 분들도 또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다 얘기하지 못했던 자세한 내용들이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따로 찍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예전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식재를 하고 난 다음에 요 겉에다가 아이리스 입상배양토로 이렇게 멀칭을 해줬는데, 이거를 해주면은 이제 흙이 이제 안 파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비료를 따로 줄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이 흙이 비료기가 많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멀칭을 해줬었는데, 문제는 이게 비료기가 있다 보니까 또 이러고서 물을 주면은 비료기가 내려가서 이제 뿌리가 그 간혹 썩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저도 이제 멀칭은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분갈이를 할 때만 여기다 이제 다시 입상배양토를 멀칭을 합니다. 혹은 얘가 웬만큼 자라가지고 자리 잡았다 싶으면 그때 멀칭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이제 입상배양토 멀칭을 나중에 한다라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몬스테라 에보스 삽수 식재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